디지털 마케팅을 진행을 하시려면 마케팅 채널이 있어야겠죠? 홈페이지일 수도 있고 쇼핑몰일 수도 있고 애플리케이션일 수도 있는데요. 기업의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케팅의 시장 환경이 변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의 마케팅에서는 디지털 분석에 참여하는 능력 때문에 소비자의 힘을 이용해서 소비자 행동의 다음 단계를 전망하고 유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고객의 동기 유발 요소들, 그리고 특정 미디어를 소비하는 고객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이 출시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과거 마케팅에서는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를 만났던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의 마케팅은 방문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마케팅의 성과 측정은 다른 어떤 매체보다 더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마케팅 활동은 데이터를 가장 잘 분석할 줄 아는 이런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이 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된 다양한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드리븐 관점에서 개인화와 실시간 마케팅이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고객 경험 관점에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 부르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콘텐츠 마케팅 관점에서 미디어 커머스 기반을 확보하는 마케팅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다 비슷한 개념들이고요. 개발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부르고요. 마케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디지털 마케팅 혹은 퍼포먼스 마케팅, 그리고 조직 관점에서 바라보면 애자일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기본 가설을 세워놓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데이터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최적화시키는 것들, 이러한 개념들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리플 미디어 관점이에요. 기업은 우리의 자사 미디어가 있죠. 홈페이지, 쇼핑몰, 블로그, 애플리케이션, 페이스북 채널처럼 우리 자사가 갖고 있는 자사 미디어가 있고요. 이 자사 미디어에 고객을 유입시키거나 혹은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광고 미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부터 페이스북, 인스타 같은 이런 다양한 매체에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광고를 통해서 고객을 유입시키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텐츠들을 널리 알리는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고요. 다른 측은 소비자들이 직접 생산하는, 소비자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소비자 미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개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트리플 미디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기업이 검색될 수 있도록 우리 자사 채널을 잘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사실 뭐 만들어 난다고 해서 고객이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광고 채널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한 번 이상 구매한 사람들과 뭔가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소비자가 정보를 생산할 수도 있고요. 기업이 어떤 브랜드 관점에서 브랜디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고, 이것을 다시 또 소비자가 퍼다 나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라는 것은 하나의 단절된 매체가 아니라 서로가 사실 맞물려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트리플 미디어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환경이 변화된 것을 좀 들여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채널을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을 진행을 하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매체가 매우 다양해졌고요. 그리고 기업이 자체 매체를 사실 만들고 키워나간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컨텐츠 전문 기업이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IT 전문 기업이 아니면 이런 것들이 참 쉽지가 않죠. 그리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상위 노출하는 것들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광고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에 사실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유료 채널 중심으로 광고를 진행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광고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릭률은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전환율은 과거보다 좀 더 낮아지고 있는 이러한 좀 악순환이 좀 일어나고 있고, 반대로 광고 비용은 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기업의 이중고를 빠뜨리는 이런 요인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인스타그램에서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처럼
여러 가지 SNS 중심 채널로 소비자들은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하지만 컨텐츠 소비가 텍스트에서 이미지, 동영상으로 바뀐 것처럼 조금 더 영상 중심의 컨텐츠, 시각적으로 더 강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영상을 만들려면 텍스트보다 더 어렵고요. 그리고 이미지보다도 훨씬 더 진화된 개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자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죠. 다른 한쪽으로 소셜미디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들의 이런 영향력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지만 예전과 같은 효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결국 고민해 보실 것들은 많은 방문자를 유입시킬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조금 들어와도 전환을 높일 수 있다면 우리 것을 구매한 고객 수가 많지 않지만 이 사람들의 재구매율이 높다면 우리 것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팬층이 팬덤이 형성되어 있다면 기업은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마케팅의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활동을 보다 체계화해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채널 구축 방법에 대해서 오늘 시간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기업은 크게 보면 B2B, 기업 간의 거래, 정부 조달 B2G를 포함해서 B2B로 묶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한테 파는 B2C 모델이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B2B로도 팔고 B2C로도 팔 경우에 가격 체계가 혼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B2C로 우리 채널에서 팔면서 도매하는 업체에게 70% 수준의 공급해주면서 최종 소비자 가격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고요. 제조업이라고 할지라도 최종 소비자 가격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가격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갖고 간 이 도매업자들이 본인 제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판매 가격은 지킬 수 있지만 자사몰에 설 수 있는 쿠폰을 지거나 이러한 페이백을 준다고 하면 할인 효과가 발생해 버리잖아요. 결국 동일한 제품이 B2B와 B2C로 진행할 경우에 서로 가격 차이가 충돌이 나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을 B2B와 B2C에 동시에 팔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시면 제품의 패키징을 하나 좀 달리하셔서 좀 다른 제품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품을 좀 분리하셔야 이런 것들이 좀 진행할 수 있고요. 기업은 B2B를 하실 건지 B2G를 하실 건지 B2C를 하실 건지를 어느 정도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러한 것들이 내부 역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B2B부터 좀 잠깐 들어보면요. B2B의 마케팅 핵심은 높은 기술력, 그리고 낮은 원가, 업계 실적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죠. B2B는 고객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술력이 높거나 원가가 낮거나 모두가 우리 걸 쓰면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상이 많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많이 썼던 세일즈라는 영업 활동이 B2B 마케팅의 대표적인 건데요. 그런데 최근에 사실 인터넷만 두드리면 다 나오기 때문에 예전처럼 대면 영업이 분명히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갈수록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이 좀 꺼려지는 이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B2B, B2C도 디지털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형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디지털 마케팅을 가장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B2C일 겁니다. B2C에서는 앞에 다뤘던 기술력, 원가, 업계 실적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하면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마케팅 역량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B2C를 하시는 기업들은 일반 소비자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만들고 쇼핑몰도 만드세요. 그런데 B2B를 해야 되는 기업들 혹은 B2G를 하는 기업들은 납품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홈페이지 필요 없는데 저희가 쇼핑몰 뭐 굳이 만들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기업의 구매 담당자가 바보일까요? 어디에서 견적이 들어왔는데 검색을 했는데 해당 기업의 실체가 안 찾아져요. 혹은 고객 리뷰가 엉망입니다. 홈페이지라고 들어갔는데 블로그가 떠요. 이러면 비즈니스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B2B를 하는 기업들도 반드시 홈페이지는 필수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있으시면요. 쇼핑몰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홈페이지가 있으시면 여기에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구글 애널리틱스 스크립트 코드를 심을 수 있고요. 페이스북과 인스타에 주는 페이스북 픽셀 코드를 심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로그 분석할 수 있는 코드를 심어 놓으면 우리가 세웠던 가설, 마케팅의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을 해서 마케팅 활동을 보다 체계화 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B2B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기업에게 홈페이지, 쇼핑몰 같은 이런 채널은 반드시 있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 이걸 좀 잠깐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기업에게 꼭 필요한 건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는 대내외적인 공식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을 소개하는 사이트고 B2B 기업에게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어떤 메인 페이지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에서는 장점이 명확히 표현이 되어서 우리랑 비즈니스를 해도 되겠구나 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B2B 기업의 홈페이지의 목적은 우리 회사 소개서를 다운로드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B2B는 B2C처럼 고객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하나만 걸려도 훨씬 더 규모가 크거든요. 상대 기업의 구매 담당자라고 가설을 세워보세요.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우리 기업에서 생산한 것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설명은 나름 잘 돼 있는데 회사 소개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담당자가 다 편집을 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러면 비즈니스로 연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B2B 하는 기업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람들이 우리 기업의 소개서 그리고 제품 카탈로그, 거래 조건 같은 것을 쉽게 다운로드해서 그것을 출력해서 바로 상사에게 결제를 올릴 수 있는 형태와 같은 이런 PDF 소개서를 다운로드 받는 것을 홈페이지의 목표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B2C를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보다는 쇼핑몰이 메인일 가능성이 높죠. 쇼핑몰은 궁극의 목적은 판매입니다. 판매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쇼핑몰의 핵심은 구매 전환축이거든요. 들어온 사람이 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을 앞에 말씀드렸던 페르소나 단위로 정의를 해서 그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상세 설명 형태로 잘 써놓으면 됩니다. 구매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세 설명, 그리고 판매하는 기업과 사람에 대한 신뢰성, 사회적 증거라 불리는 구매 후기, 결제 편리성, 가격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B2C는 구매 전환 중심으로 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블로그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카카오 스토리 같은 이런 것들도 소셜 미디어인데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1년 전에 올린 컨텐츠를 찾을 수 있으신가요? 검색은 됩니다. 샵 해시태그가 이것이 검색 때문에 나온 건데요. 분명히 검색은 되지만 1년 전에 사실은 내가 어떠한 해시태그를 달았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기업에서 컨텐츠를 생산해 보면 페이스북과 인스타 같은 이런 소셜 미디어들은 사람들이랑 관계 형성은 상당히 좋지만 컨텐츠를 체계적으로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릇으로 저는 블로그를 정의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진행해 보시면 디지털 마케팅에서 다루는 아주 많은 활동들이 글쓰기랑 연관되어 있어요. 텍스트 중심으로 컨텐츠를 생산해 놓으면 블로그에서 방문자 많은 것을 정리해서 카드 뉴스 형태로 정리해서 이런 것을 페이스북과 네이버 포스트 등에 게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반응 많이 나온 것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블로그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지, 영상 순으로 일을 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고요. 이 컨텐츠 생산하고 보관하고 저장하고 관리하는 매체로서 블로그가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들은 서로 쓰는 연령대가 좀 차이가 있고 성별에 조금 약간 차이는 있지만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형성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비교적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쓰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경제활동 인구가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서비스죠.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는 영상을 올리는 서비스입니다. 최근에 영상 컨텐츠가 좀 많이 늘어나고 시각적인 것들 훨씬 더 많이 쓰이면서 유튜브에다가 기본 채널을 만들어 놓으시고 영상을 올리시면 이런 것을 구글 애드워즈와 연결시키시면 우리 영상을 본 사람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문자 정보를 바탕으로 구글 광고를 향후에 집행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있고 쇼핑몰, 블로그,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유튜브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는데 각각의 역할들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에 맞게끔 우리가 어떠한 용도로 쓰실지를 고민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텐데요. 기업은 우리의 플랫폼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팔을 수도 있어요. 쿠팡에 팔을 수도 있죠. 그런데 네이버와 쿠팡에 팔게 되면 최종 고객 목소리는 사실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고객 정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배송 정보로 받은 정보를 우리가 마케팅에 활용하면 이건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송을 위해서 받은 정보를 임의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플랫폼을 반드시 키우셔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기업이 소비자에게 직접 하는 Direct to Consumer, D2C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의 시간에서 몇 차례 얘기해 드렸지만 앞으로 제조기업이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중간에 유통을 끼지 않고 우리 기업이 직접 만나는 이런 채널들을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의 자체 콘텐츠 플랫폼이 있어야 구글을 연동시킬 수 있고요. 네이버를 연동시킬 수 있고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를 연동시켜서 모든 마케팅 활동을 구조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콘텐츠 플랫폼은 어디로 갖고 가면 되는가? 일단 일반 기업에게 홈페이지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홈페이지 솔루션들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카페24, 고도몰, 아이맵 이런 것들이 있고 글로벌하게 놓고 보면 워드프레스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용도 저렴하고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안에 관리자 기능이 좀 잘 되어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내가 그냥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맡기지 마시고 저는 범용화된 솔루션으로 홈페이지 만드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요. 쇼핑몰로 많이 쓰이는 것은 앞에 잠깐 얘기 드렸던 카페24 쇼핑몰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글로벌하게 카페24와 유사한 서비스가 쇼피파이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타켓이 아니라 우리는 글로벌이다. 실제 국내 기업이 해외를 진출할 때 썼던 솔루션이 이 쇼피파이거든요. 카페24와 같은 서비스인데요. 들어가서 회원가입만 하시면 그 안에서 페이스북도 연동할 수 있고 유튜브도 연동할 수 있고 아주 쉽게 모든 것을 다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 개발자 인력이 따로 없어도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관리자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접근을 드리고 싶고요. 이외에도 사실 솔루션 좋은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나마 국내에서 많은 사용자 확보하고 있는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블로그도 하셔야겠죠. 대한민국이라면 네이버 블로그가 가장 좋고요. 블로그를 하실 때는 사업자로 회원가입해서 쓰실 수 있는 단체 아이디라는 이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회원가입 밑에 가보시면 단체 아이디, 사업자 등록증으로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계정으로 하지 마시고 사업자로 운영을 하셔서 블로그를 운영하시고요. 글로벌일 경우에는 워드프레스 기반이 앞에 홈페이지이기도 하지만 블로그 솔루션이기 때문에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 유튜브도 있어야 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하나로 묶여 있거든요.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자라는 곳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은 운영하지 않더라도 결국 향후에 광고로라도 노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만들어 놓고 컨텐츠도 최소한 올려 놓으시고 향후에 광고 컨텐츠로 좀 도달시키는 것들도 권장드리는 방법입니다. 이외에 고객층에 따라서 우리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다. 밴드도 생각보다 국내에서 성과가 잘 나오고요. 블로그 35세 이상 주부들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네이버 카페에도 많이 있고 채널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채널은 고객이 결정하는 거예요. 앞에 고객을 페르소나 단위로 제가 정의하시고 인터뷰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고객 인터뷰 단계에서 어떤 채널을 쓰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채널 중심으로 기업에 맞는 채널을 만드시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마케팅을 위한 채널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